동그란 가두리 어망 안에서 지중해산 돔 수백 마리가 떼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양식장이라 믿기 힘들 만큼 맑고 푸른 바다.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돔의 힘찬 움직임에서 남다른 건강함이 느껴지네요. 이 돔들은 사실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인간과 바다의 건강을 지켜나갈 중요한 열쇠가 되기에 말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대우는 어류와 인간, 바다까지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타이틀 자막 KBS 포항 개국 50주년 보도 특집 유기양식 바다와의 동행. 항구에 크고 작은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이탈리아 동남쪽에 위치한 뿔리아 지방의 어촌 마을 바리. 200km가 넘는 긴 지중해 해안선을 끼고 있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수산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통배가 긴 물살을 그리며 바다로 나아간다. 붉은 아침 해가 구름 사이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더니 얼마 후 하늘을 온통 자줏빛으로 물들이며 바다 위에 둥실 떠오른다. 어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고깃배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고깃배 주위론 물새들이 헤엄을 치거나 낮게 날아다닌다. 그물을 살펴보며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는 어부들. 이곳에서 10년째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오바니 핀토 씨도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와 양식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핀토 씨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대형 그물이 쳐져 있는 바다로 뛰어든다. 양식하고 있는 어종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지중해 돔과 농어. 이것저것 꼼꼼히 살피며 내 물고기들이 잘 자라는지 걱정하는 마음이야 양식 어민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다. 하지만 핀토 씨의 관심사는 여기에 하나가 더 보태집니다. 양식 어류와 바다의 건강함입니다. 핀토 씨의 양식장에서는 항생제 등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후 처방보단 예방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죠. 자막 CO 피알로 MAR 양식장. 첫째,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양식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지오바니 핀토 CO 피알로 MAR 사장. 이곳은 어류의 수는 모lte problematiche o 1세제곱미터당 어류의 수를 20kg까지 넣어서 이루는 이곳은 15kg 제한하고 있죠. 이로 인해 일반 양식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예방이 가능해지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양식장에 비해 CO 피알로 MAR 양식장의 물고기 수가 훨씬 적고 물도 더 맑고 투명하다. 핀토 씨 양식장의 어류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떼가 군무를 하듯 물살을 따라 몰려갔다가 몰려온다. 운동량이 많아지니 기초 체력이 증강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하는군요.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약을 사용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더 길러야만 더 많은 돈을 버는 양식 산업. 하지만 버리지 않고선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수면으로 비춰든 환한 햇살에 은빛으로 일렁거린다. 항생제를 끊기 위해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기존의 양식 반복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소비자와 어류의 건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la 반드시 salute 끊어야 e la vita del pesce in mare. 대량 생산만 추구하는 일반 Questo 양식도 ci ha 직접 convinto 하면서 dall'inizio 느낀 perché 문제점 riteniamo che 개선하는 거죠. dopo anni di grande produzione di pesce convenzionale 물고기떼가 햇살이 쏟아지는 푸른 바닷속을 한가로이 유영한다. 핀토시 양식장의 돈과 농어는 태생부터 특별합니다. 자막 CEO 피알로 MAR 양식장. 갓보한 치어일 때부터 일반 물고기와는 구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치어부터 특별하게 관리한다. 치어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깐깐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고기들이 대형 수조를 빙빙 돌며 헤엄을 치고 있다.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은 건강한 물고기들만 치어를 산란할 자격을 얻습니다. 도나토 피나치오, 치어 양식장 사장. C'è un sistema completamente diverso di 이곳의 allevamento e 치어는 di svezzamento alla 기존 normale. 양식 시스템과는 Gli avanotti 완전히 convenzionali 다르게 normalmente vivono in basse 기존의 condensità 양식처럼 superiori e 수용 poi si 밀도가 utilizzano dei 높은 mangimi 곳에서 che sono mangimi 일반 convenzionali. 양식 사료를 Mentre per l'avanotto bio c'è tutto un sistema particolare, si utilizzano dei mangimi 하지만 bio 유기체는 calibrati, 완전히 다른 quindi con 시스템에서 determinati 소식하는데 ingredienti e 정확한 soprattutto 수치에 따라 le densità 유기 sono 사료를 molto più 먹기 basse 수용 밀도도 낮습니다. nell'allevamento e nello svezzamento dei pesci. 핀토 씨가 잠수 장비를 하고 바닷속에서 양식장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핀토 씨는 돔과 농어의 식단도 차별화했습니다. 자막 CEO 피알로 MAR 양식장. 셋째, 선별된 사료만 먹인다. 일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생사료나 농약이 사용된 곡물 사료는 절대 먹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수면에 뿌려진 사료들이 바닷속으로 알알이 가라앉자 물고기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어서 먹는다. 생사료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단백질은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한 곡물 사료로 충당합니다. 핀토 씨가 배에서 양식장에 사료를 뿌리고 있다. 일반 양식장을 운영할 때보다 사료값이 15% 정도 더 들지만 이것은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생사료나 농약이 사용된 곡물 사료로 인해 바다가 부영양화되면 어류가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병 예방을 위해서 선별된 사료를 먹이는 것,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 되겠죠. 바다 한가운데 대형 그물이 쳐진 가두리 양식장들이 듬성듬성 떠 있다. 넓고 여유로운 어망에서 질 좋은 먹이를 먹으며 자라는 핀토시 양식장의 돔과 농어. 물고기들은 양식장에서 활기차게 헤엄을 친다. 핀토시가 이처럼 물고기의 건강을 돌보는 이유는 모두 인간과 바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구세벨 램버 유기양식연구소 소장. L'acquacoltura biologica è molto importante 양식을 하는 어류의 perché 건강에 è un 신경을 modo 쓰는 di 이유는 자연과 produrre 사람의 che 건강, rispetta l'ambiente, rispetta anche la 소비자로 하여금 salute e il benessere 건강한 degli 음식을 animali 먹을 수 있도록 돕는 che vengono 것이죠. allevati e anche perché 이것은 또 rispetta 바다 le 환경의 esigenze 오염도 dei 막을 수 있도록 consumatori 도와주기 di avere 때문에 un 매우 prodotto 중요합니다. che è un prodotto buono, gustoso, salutare, che viene prodotto appunto nel rispetto dell'ambiente e del benessere degli animali. 지속 가능한 양식을 실천하며 사람과 바다의 미래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우리가 유기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골에 양식장이 자리해 있다. 몸이 납작한 물고기들이 수조 바닥에 붙어 느릿느릿 헤엄을 친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용어조차 생소한 유기양식. 쉽게 생각하자면 유기농업처럼 수산업에도 유기재배의 방법이 적용된 개념입니다. 자막 유기양식.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재료로 선별한 사료를 먹이면서 어류와 바다, 사람의 건강을 배려하는 양식 방법.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기존의 양식 방법이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이 수조에서 뜰채로 죽은 물고기를 건져온다. 지나친 항생제 사용에 생사료로 인한 부영양화, 퉁퉁 부는 사료와 물고기 시체가 양식장 그물에 걸려 있다. 바다가 병들자 양식 어류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탁한 물 속엔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닌다. 오염된 물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바닥에도 물고기 시체와 사료들이 잔뜩 가라앉아 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병든 어류를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항생제가 필요했고 결국 바다도 더 오염되어 갔으니까요. 전유진,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우리가 그 수산물들을 지금 이제 섭취하는 비율이 점차 그 웰빙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 항생제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항생제 오남용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우리가 먹고 있는 수산물이 항생제에 의해서 키워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핀토시의 가두리 양식장 전경.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지난 2000년도쯤 시작된 유기양식.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과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29개 나라에서 12만여 톤의 유기양식 어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전체 양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 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Biologica è 구십배 più o meno 램보 il 소장. 50% tra Asia e Europa. 유기양식 생산량은 현재 유럽과 아시아가 50대 50으로 Quindi 비슷한 diciamo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crescita che noi stimiamo dell'acquacoltura biologica è una crescita molto 현재 veloce 세계 유기양식은 e immaginiamo che nei 중요한 prossimi 10 성장 과도에 놓여 anni 있으며 avrà 10년 후에 forse uno dei 생산업 ritmi 가운데 di 가장 crescita 큰 più 성장을 elevati fra tutte le 보여줄 produzioni alimentari che ci siano. 직원이 양식장 울타리에 배를 묶는다. 처음 유기농업이 그러했듯 유기양식도 10년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동안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많은 것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마음과 행동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막 이탈리아 마르시 트리지아니. 올해 76살인 올림피아 할머니는 바리 지방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 주부입니다. 올림피아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간다. 슬아의 아들만 4명을 둔 올림피아 할머니는 주말마다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3대가 모여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요리를 준비할지 손자들의 표정도 한껏 들떠있네요. 팬에 갈색 소스와 토마토, 바질, 그리고 돔 8, 9마리를 함께 담는다.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가 마련한 오늘의 요리는 토마토 돔구이. 올리브 오일에 돔을 구워 토마토와 바질을 곁들여 만든 올림피아 할머니의 특별식입니다. 팬을 오븐에 넣는다. 그리고 특별식의 주 재료인 이 돔이 바로 핀토시의 양식장에서 자란 유기수산 돔입니다. 오븐에서 돔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다. 손자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 집에서 20여 분이나 떨어진 생선 가게에 가서 구입한 것이죠. 아들이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으로 팬을 들고 온다. 남다른 요리 솜씨에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진 할머니의 특별식. 아들은 가족들에게 돔구이를 나눠준다. 아이들도 참 맛있게 먹는군요. 올림피아 Sì, 유기수산물 anche, so비자. non so, per esempio le 5년 verdure, anche 전부터 la 소비자 단체를 통해 consistenza, il 유기식품에 sapore 관심을 sono 갖게 più 됐습니다.
più asciutte le verdure biologiche, 잘 invece 먹는 quelle 것도 중요하지만 tradizionali sono 우리 più- 아이들을 위해서 contengono più 환경을 acqua, anche il 생각하게 sapore 됐고 è diverso. 자연스럽게 Quindi la 유기식품을 선호하게 됐죠. consistenza sono diverse, io l'avverto. Anche se non sono 겉모양은 molto belle 별로여도 da vedere 수분이나 맛이 esternamente, 더 좋은 것 però il 같습니다. sapore è più buono. 자막 이체아 환경 윤리를 위한 인증 기관. 올림피아 할머니를 적극적인 녹색 소비자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큰아들 루이지 씨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유기식품 시민단체인 이체아의 활동 참여를 권유한 것이죠. 지난 1990년대부터 이탈리아 유기농업을 선도해오던 이체아는 7년여 전부터 바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유기양식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제타노 파파렐라 이탈리아 이체아 per 회장. supplire ad una assenza di normative qui in Italia sull'acquacoltura biologica ed è nata innanzitutto con la costituzione di una commissione di certificazione formata dai rappresentanti delle diverse parti interessate, quindi da rappresentanti dei consumatori, da rappresentanti dei produttori e da rappresentanti dell'Accademia Tecnico-Scientifica. Queste tre componenti si sono riunite in questo gruppo di lavoro. 이체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생산자들을 직접 만나 유기양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생산자를 설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핀토시와 같은 몇몇 생산자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유기서사는 그렇게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체아 인증 마크는 둥근 원 안에 알파벳 ICEA와 나뭇잎 4장이 새겨져 있다. 다음은 소비자였습니다. 생협 같은 소비자 조직을 관리하는 이체아는 소비자들이 바른 먹을거리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먼저 소비자들이 유기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간이 매장을 만들어 무료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기수산물의 장점을 직접 체험한다면 지속적인 소비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또 소비자와 함께 유기양식장을 견학하면서 유기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타노 파파렐라 회장. Sviluppare il consumo dei prodotti biologici è quello di diffondere uno stile di vita diverso delle persone, un modo di vivere delle persone diverso, non basato sul consumo di grandi quantità, ma basato su una scelta libera e consapevole e critica di quello che uno deve consumare. Quindi l'aspetto più importante è quello di diffondere. 자막 이페르 그랑드 이탈리아 산 안젤라시 페스카라. 생선 가게 좌판에 다양하고 싱싱한 생선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다. 7년간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기수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매장을 두고 있는 이 대형 소매점에서 지난 4월부터 유기수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미나 농어와 비교해 가격은 30% 정도 비싸지만 반응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매출도 매달 5%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콜라 크로체 수산물 판매 담당. Allora, è iniziato circa 4 mesi fa. Questa cosa fa parte di un progetto dove noi cerchiamo di vendere un prodotto più sano per il rispetto dell'uomo e dell'ambiente. 처음엔 비싼 가격에 구매를 꺼리기도 하지만 한 번 먹어본 손님은 대부분 다시 찾고 있다고 하네요. 엠마뉴엘 유기수산물 소비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유기농어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지만 유기생선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맛도 더 좋은 것 같고 질감이 일반 생선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피노치 씨가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생선을 포장하거나 손질한다. 아직 유기 수산물이 뭔지 모르는 손님들에겐 설명을 통해 구매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설명만 듣고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두리 양식장에서 직원이 대형 뜰채로 물고기들을 건져 올린다. 물고기들이 뜰채 안에서 힘좋게 팔떡거리고 있다. 물론 이곳에서 판매되는 유기돔과 농어는 모두 핀토시 양식장에서 공급받습니다. 직원은 물고기들을 물이 담긴 대형 아이스박스에 담는다. 이체화를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가 연결된 것이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판매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어서 두 곳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주 20여 톤의 유기돔과 농어를 납품하는데 포장 과정도 남다릅니다. 반드시 정수된 물로 씻고 무게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품질이 나쁜 것은 납품하지 않습니다. 자막 바이오 마크. 이체화와 어업인 조합이 공동으로 만든 포장의 인증 마지막 마크. 작업은 엄지손톱만한 바이오 표시 마크를 물고기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 마크가 없으면 유기수산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인 셈입니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유기양식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핀토시. 그의 성공 사례는 파리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양식에 도전하겠다는 후발주자들이 이탈리아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거리에 곡갈 모양의 지붕들이 얹어진 앙증맞고 독특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이탈리아에서도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갈리폴리. 유리처럼 맑은 물빛에서부터 발휘하는 또 다른 청정 지역의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들쭉날쭉한 많이 형성된 해안을 따라 하얀 도시가 세워져 있다. 갈리폴리 지역은 18세기쯤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올리브 오일 시장이 형성됐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고깃배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지나간다.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한 한적한 어촌 마을로 남아있지만 최근 조용한 이곳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레호 씨가 어부들과 배를 타고 가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피렌체에서 15년간 건축업체를 운영해온 알도 레호 씨. 지난 봄쯤 이체화 활동을 하는 부인을 통해 유기수산물을 접하게 됐습니다. 조금 비싸도 안전하고 건강한 생선을 원하는 소비자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레오 씨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체를 접고 6개월 전부터 갈리폴리에서 유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도 레호 밀의 양식장 사장. Bisogna dire che questo impianto già si presta moltissimo all'attività biologica perché il mare aperto in delle acque favolose, voi vedete, trasparentissime. I pesci nuotano in un mare molto largo, in gabbie dove la densità del pesce è molto bassa e quindi c'è molto spazio per il pesce, quindi già si presta tutto già all'attività biologica. 판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출하까지는 1년 가까이 남았지만 유기 생선을 사고 싶다는 판매처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호 씨와 직원들이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어올린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레오 씨처럼 유기양식을 원하는 양식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파리를 비롯해 피렌체, 베니스 등 이탈리아에만 10여 개의 대형 유기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먹는 것들은 건강해야 한다는 생산자의 소박한 신념. 직원들은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 아이스박스에 담는다. 조금 비싸더라도
정직하게 기른 것을 먹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변화와 실천, 그리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적극적인 소비자 단체까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탈리아는 이제 모두의 인정을 받는 유기양식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한 실천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막 울진군 근남면. 단어조차 낯선 유기양식.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핀토시아 같은 선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강도다리 양식 실험에 성공한 민병서 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경북 울진에서 무항생제 양식 연구에 매진해온 민병서 박사. 오랜 연구 끝에 지난해 초쯤 순환 여과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순환 여과 양식 장치가 작동하며 물 위로 거품이 부글부글 떠오른다. 이 장치에는 20년간 이어져온 민병서 박사의 오랜 신념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수산과학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항생제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된 민 박사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장치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민병서 박사, 전 수산과학원 연구원, 순환 여과 양식 장치 육상 개발자. 수조식에서 이제 광어를 키운 게 한 30년 됩니다. 근데 지난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는 병이 심해져 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 또 그 많이 죽으니까 그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항생제를 안 쓰고 병 없이 고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민 박사가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 민 박사의 연구실은 캄캄한 양식장 한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직육면체에서 마름모, 넓은 원통 모양까지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거품이 잔뜩 낀 물이 배수구를 타고 내려간다. 비누방울처럼 보이는 이 거품이 여과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빨래를 할 때 거품을 많이 내서 옷에서 얼룩을 분리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어류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 등 노폐물이 섞여 있는 바닷물은 이 거품을 통과하면서 물과 노폐물로 분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빨래에 세제를 넣어주듯 황토 성분의 광물질인 벤토나이트가 첨가되면 더욱 쉽게 노폐물을 분리할 수 있게 되죠. 민 박사가 수조에 가루를 뿌려 넣는다. 거품과 벤토나이트를 거치면서 깨끗하게 정수된 바닷물은 강도다리 양식에 다시 사용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굳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잔병 치레 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할 때보다 치사율은 오히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한 번 사용한 물은 8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한 물이 대부분 다시 바다로 버려지는 기존의 양식 방법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수한 물을 다시 사용하니 기존의 양식장에 비해 바닷물의 소비량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양식 과정에서 노폐물이 쌓여 더러워진 물이 다시 바다로 버려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인체에도 해로울 뿐더러 그게 밖에 흘러나가서 자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에 사는 세균들도 전부 그 항생제에 저항성이 생기게 돼서 점점 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기를 기르는데 항생제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양식이 필요하고 아침 해가 배가 떠가는 잔잔한 바다 위로
황금빛 그림자를 길게 떨어뜨리고 있다. 자막 완도 전복 양식단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유기 양식장의 잠재력을 갖춘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도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드넓은 바다에 아파트처럼 칸칸이 나눠진 전복 양식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떠 있다. 3년간 정성스럽게 기른 전복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식장들 사이로 배가 지나온다. 어민들이 양식장에서 전복이 다닥다닥 붙은 채묘기를 옮기고 있다. 먹음직스럽게 잘 자란 전복을 기계에 올려주면 무게별로 구별돼 포장됩니다.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 출하철에는 일손이 모자랄 정도라네요. 큰 규모에 걸맞게 연간 생산량만 5,800여 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전복의 85%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보단 양식의 방법이겠죠.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항생제와 같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에서 집게가 달린 너클 크레인이 전복 양식장에 해초를 듬뿍 집어넣는다. 사료는 양식장 바로 옆 바다에서 기른 천연 다시마와 미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복의 밀도 부분만 제외하면 유기양식의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죠. 김홍남 전복 양식 바다의 어민. 완도는 청년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다시마도 금방 방금 전에 봤지만은 다시마도 아무 그 자연적으로 또 미역도 청정 바다에서 난 것을 그대로 줘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3년이면 출하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화학 제품 이런 일절 들어갈 수가 없고 약품 처리라는 건 일절 없어요. 이처럼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유기양식이 어려운 국내 양식장의 사정을 고려해 항생제나 생사료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양식장에 대해 단계별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생제도 생사료도 사용하지 않는 완도의 전복 양식장은 모두 친환경 양식장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곳도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광희 과장, 친환경이라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자연선에서 생산되는, 자연 상태에서 정말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인데 그런 요인들을 제도화에 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양식하는 수산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양식하는 것들도 어류 양식 이외에는 대부분 다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키워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수산 쪽에서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굳이 인증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양식업자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행정기관, 그 사이에서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인증 제도는 건강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생산자는 규정을 지키도록,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병서 박사. 농업이나 축산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규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발전이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 수산 양식 분야는 이제 막 정부에서 그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그 규정이 완성돼서 대형마트에 깔끔하게 포장된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은 친환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쓰는 것, 바르는 것까지 사람들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합니다.
주부가 의류와 화장품 코너를 둘러본다. 하지만 수산 분야만큼은 유기수산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더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식 방법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국내 여건에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제주대 있는 교수. 그 양식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생산 과정 중에 폐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항생제를 써도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 않고 혹은 상당량 줄였을 때 과연 그러한 그 의료 질병을 예방할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순환 여과 양식 장치가 작동하는 깨끗한 수조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하지만 유기양식 시장은 이미 무한 경쟁을 시작한 상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너도나도 대부분의 양식장을 유기양식장으로 전환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유기양식을 선점하는 쪽이 더 큰 파이를 얻게 된다는 분석이 많은 나라의 양식업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역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수산 강국인 일본은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과 태국조차도 유기양식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를 앞서고 있으니까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지어진 양식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키 큰 야자수 위론 구름대가 하늘빛을 삼키며 흘러간다. 양식장에서 물레가 돌아가며 뽀얀 물보라를 내뿜는다. 자막, 태국 찬타브리주 램싱. 태국 동남부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찬타브리. 바다에 인접한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양식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양식장에 물을 콸콸 쏟아붓고 있다. 여러 양식장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진 대형 양식장이 눈에 띕니다. 크기는 224만 제곱미터. 새우 유기 양식장으로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규모에 걸맞게 생산량도 연간 1000톤이 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홍그라스 씨.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항생제 사용을 끊기 위해 유기 양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크리츠사가 ไม่คิดอยากจะ 홍그라츠 ทำกันนะฮะแต่ทางคุณพ่อ 양식장 เนี่ย 총괄 매니저. อยากจะทำต่ออยากจะเดินหน้าตรงนี้ต่อไปเพราะว่าอยากที่จะผลิตนะสินค้าที่มีคุณภาพเนี่ยให้กับลูกค้าให้กับผู้บริโภคเนี่ยได้กินกันนะเราก็เลยดำเนินการผลิตต่อมานะฮะ 자막, 수리랏 유기 양식장. 첫째, 유기농 곡물로 직접 만든 천연 사료를 먹인다. 양식장 한켠에는 유기사료 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의 주 재료는 유기농 밀. 공장에 산처럼 쌓여있는 이 유기농 밀은 모두 터키의 유기농가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밀에 쌀가루와 어유, 미네랄과 비타민을 골고루 섞은 뒤 자체 제작한 기계에 넣어주자 먹기 좋은 환약 크기의 사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1년에 1,300톤의 사료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순환 여과 시설을 갖춰 해수를 재활용한다. 호수처럼 보이는 이곳은 양식에 사용된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태국식 순환 여과 시스템인 셈이죠. 양식장에서 물레들이 돌아가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이 양식장만의 특별한 규정도 눈에 띕니다. 새우를 기르는 동안에 이 양식장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밖으로 외출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을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셋째,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직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사료 공장에 물 재활용 시스템, 직원들의 숙소까지 유기양식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생산비는 일반 새우 양식과 비교해 30% 정도 더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새우를 생산하고 싶어 선택한 지금의 양식 방법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안전하게 기르는 것은
생산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이 어슴푸레한 어둠에 잠겨 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직원들이 무릎까지 물이 차는 양식장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 중이다. 양식장에선 새우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직원들은 반원형으로 천천히 그물을 잡아 끈다. 30분 동안 물을 퍼낸 뒤 인부가 직접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 그물로 새우를 건져냅니다. 새우들이 그물 위로 호들갑스럽게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수확한 새우는 현장에서 무게별로 등급이 나눠지고 냉동과 포장 과정을 거쳐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직원들은 그물을 머리 뒤로 넘기며 새우대를 몰아간다. 1년 매출은 20억 바트,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쟁자가 없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새우 유기 양식장이 어떻게 태국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요? 건강한 새우를 기르고 싶다는 양식업자의 의지와 노력이 물론 첫 번째 이유겠지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태국의 유기 양식은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มันก็เลยพอถึง7 ปีที่แล้วเนี่ยเรามีโครงการร่วมกับทางกรมประมงแล้วก็สภาวิจัยแห่งชาติในการที่จะ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ต้นแบบที่จะทำสินค้าอินทรีย์นะฮะทางสภาวิจัยแห่งชาติกับกรมประมงก็เลยเลือกฟาร์มเกษตรกร3 ฟาร์มในประเทศนะก็จะมี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คือฟาร์มเรานะฮะแล้วก็ภาคกลางแล้วก็ภาคใต้อย่างละ1 ที่มาทำโครงการที่จะผลิตกุ้งอินทรีย์นะฮะซึ่งเราก็เลยเข้าร่วมโปรเจกต์ตรงนั้นนะฮะ 태국 정부의 노력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부 소속 유기양식 연구기관을 새로 만들어 양식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업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양식 방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학술 세미나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그라스 씨와 같은 양식업자들이 유기양식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태국 유기양식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롭게 생긴 대형 유기양식장만 3곳. 소규모 유기양식장은 30여 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캠페인과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기수산물을 알려나갔고 학생들에게는 양식장과 연구소 견학을 통해 유기수산물을 접하도록 했습니다. 니라차 웡친다. 태국 유기양식연구센터 산림연구원. 세계적으로 건강과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고민을 하다가 유기양식을 양성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마련하여 양식장의 교육과 기술 전달 등을 지원합니다. 어부의 기술 지원 부서를 새로 개설했고 각 지방관청에도 자본 업무나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있고 양식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과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새우들이 원통에서 파닥파닥 뛰어오른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미래의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 유기양식 선점에 나섰던 태국 정부.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태국은 유기새우 양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기양식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민 박사의 양식장으로 수조가 실린 트럭이 들어간다. 민병서 박사의 양식장에 반가운 새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부화한 지 한 달 정도 된 강도다리 치어들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물에서 항생제를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텐데요. 치어들이 다 자라 출하를 하게 되는 2년 뒤쯤엔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양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테죠. 배가 수면을 거칠게 흔들며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바다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수산물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바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90대 램보 유기양식 연구소 molto 소장. sfrutta i mari a livello mondiale, 사실 sono stati 전 molto 세계적으로 sfruttati dalla 바다는 pesca. 너무 악용돼 왔습니다. Quindi noi non possiamo continuare a 어업을 하는 pescare 과정에서 sempre di 지나치게 più per 악용이 alimentare dei pesci.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떼가 맑고 푸른 양식장을 활발히 헤엄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타노 파파렐라 이체아 회장. in modo da evitare che queste vengano consumate, vengano distrutte e il nostro pianeta venga reso più povero per le generazioni che verranno dopo. Alla vita di questo pianeta di continuare a sopravvivere ancora per molti anni finché la Terra lo permetterà. 생산자의 인식 개선과 소비자의 관심,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건강한 먹을거리와 보다 깨끗한 환경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기 위해 유기양식과 함께 바다와의 동행을 시작합니다.